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터널 헌터의 땅굴 찾자는 이야기, 오늘은 제13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찾은 그 미상음의 진원점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과기원의 CW라는 장비를 투입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과장께 드렸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CW 장비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운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CW 장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최신 버전 같아요. 그 인터넷 유튜브에 나온 건데, 이제 이 시절보다 장비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장비의 운영 원리는 뭐 이 장비나 다른 장비나 똑같이 한쪽 시추공에 송신기를 넣고 다른 시추공에는 이제 수신기를 넣어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쏘게 되는 거죠. 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땅굴이 있을 때는 좀 전파가 이상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찍는 그 병원에서 찍는 단층 촬영 CT나 MRI와 유사한 성질이 있으나, CT나 MRI는 이게 360도를 이제 촬영하는 겁니다. 이 둥그런 도나스 같은 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 도나스가 돌아갑니다. 빙그르르 돌면서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가 각각 이렇게 이 안에 있어가지고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여기에 맺힌 그 어떤 수치를 형상화하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폐의 단면 같습니다. 이게 단면을 이제 잘라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단층 촬영한 것과 땅굴의 CW나 그 팸스라는 장비가 근본 원리상으로는 똑같다. 그러나 시추공은 이게 상하 360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좌하고 우에서만 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찍은 걸 가지고 이런 영상이 맞나 하는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분석을 해내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그 과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없는 부분을, 이 상하에 없는 부분을 가정해 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보완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기 이제 이 안반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광물 성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안반이 막 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이가 있는 것 등에 의해서 전파가 막 반사되고 산란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가려내고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판독해내는 그 과학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이렇게 운영해보고 땅굴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이제 과기원 장비와 미군의 팸스 장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과기원 장비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과학기술원 CW 장비를 넣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먼저 건의를 드렸고,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땅굴을 이제 만에 하나 찾게 되면 그래도 한국 장비로 찾았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보다 설득력이 있고 떳떳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아마 국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좀 감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W 장비가 이제 드디어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장비를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를 제가 지정한 시추공에 넣고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김세현 박사는 제가 전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산한 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돌보병이 뭘 그 계산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돌보병도 1m씩 대입해서 하면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CW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 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땅굴 자체의 데이터는 아니고 다른 곳의 데이터입니다. 다른 곳의 데이터인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전파가 쭉 가다가 이렇게 쫙 떨어지는 데는 안반이 이제 균질하지 않고 이제 균열이 있다든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땅굴 표본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런 거 비슷한 그 운영 결과를 이제 보더니 김세현 박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새 말로 하면 헐입니다. 헐.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김세현 박사가. 그러니까 제가 뭐 김세현 박사보다 뭐 더 그런 과학기술 지식이 풍부하다 그런 건 아니고 이 군인의 방법으로도 땅굴을 찾았다 하는 거를 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김세현 박사가 믿지를 못하고 막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상당히 당혹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가지고 이상 신호가 아노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거기 147m 뭐 그 어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 하면서 계속 놀라면서도 믿지 못하는 표정을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득의 만만하고 의기양양해졌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찾았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34기로 못 들어가고 35기로 들어갔습니다. 육사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수학 관학을 맞아가지고요. 총점은 제가 높았습니다. 총점은 높았는데 수학 관학이 있어서 떨어졌다고 저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최태선 학생 그 자네 말이야 그 육군사관학교 시험 본 거 좀 잘못된 거 아나? 그래서 제가 수학을 너무 못했습니다. 10개 중에 2개밖에 못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점수가 17점이라고 내가 다른 소스로 연락을 받았네. 그런데 그게 관학이기 때문에 자네는 떨어지는데 전체적인 점수는 합격선이나 이 수학이 관학이기 때문에 들어와도 이 공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학 이과 과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 떨어지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 주로 수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을. 신일 선생 완전 수학을 가지고, 신일 선생의 예비고사 완전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수학에서 80점만 맞자, 육사 시험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 20% 틀린다. 틀리지만 다른 과목이 제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전체를 합산하면 나는 능히 붙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육사를 35기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학을 못해가지고 육사를 떨어졌던 제가 이거 계산으로 소리의 의무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원 장비를 운영해가지고 딱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말이야 수학 계산으로 이 땅굴을 위치를 계산했다니 이거 정말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기하다, 대견하다, 이제 이런 아주 너무나 그 인생에서 몇 번 그 기분 좋은 사례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기분이 이제 좋고, 그때 아마 이제 과장
님이 그때 이제 좀 늦게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펀치볼로 왔죠. 와가지고 이제 이 결과를 보니까 과장님도 눈이 띵 하고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전 그 당시에 이제 잘 몰랐는데 제가 거기 그 펀치볼에 투입되기 얼마 전에 불과 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이 시추공에서 소리 난다 하니까 여기에 과기원 이 CW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찍었어요.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고 뭐 희미한 잡음이다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과기원 CW 장비가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제가 몇 달 뒤에 소리 위치 계산했다고 다시 오라고 하니까 저는 몰랐는데 김세현 박사가 거기 있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다 측정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요. 이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계산했다고 하는 그 X, Y, Z에서 이제 신호가 나왔다고 김세현 박사가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눈이 동그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땅굴 발견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과장님, 미군 팸수도 불러가지고 한번 찍어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 과기원 CW와 미군 팸수에서 동시에 어떤 신호가 잡히면 더 확신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 펑크하우스한테 해가지고 저 팸수 불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뭐 어떻게 마무리 짓고 이제 그 펀치볼에 내려가 가지고 저 팸수를 펑크하우스 중령 아마 그 숙소에다 전화를 했는지 뭐 하여간 전화를 해가지고 팸스를 불렀어요. Sir, I need your PAMS.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 로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팸스 장비가 이제 다음날 도착한 거예요. 예, 도착해가지고 이제 팸스도 이제 찍게 된 거죠. 그럼 팸스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우리 과기원 CW 장비는 이렇게 생겼고, 이건 복사차입니다. 복사차. 2.5톤. 미군 팸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5톤 트럭입니다. 벌써 이 딱 미제 냄새가 나잖아요. 그냥 저 우직하고 둔중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과기원 CW 송수 신기는 요만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건데 요 하나 길이가 한 1m보다 조금 길까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런데 미군 팸스의 안테나 길이는 이만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람 키 대비로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빨간 게 송신기, 파란 게 수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집어넣었던 미군 팸스는 아마 요거보다 안테나가 조금 짧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의 이 팸스를 개발한 회사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SWRI라고 하는데요. 남서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 석유, 유류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그 비영리 뭐 회사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조금 작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하여간 이 과기원 CW에 비해서는 뭐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군도 시추공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군 팸스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쪽 시추공 또 다른 시추공이 이쪽 어디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추공에다 넣고 이제 측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미군 팸스에 측정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과기원 측정은 이렇게 나오고요. 미군 팸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과기원 장비는 Continuous Wave입니다. CW. 그러니까 저 연속파라고 하죠. 연속파. 그럼 연속파인데 얘는 뭐냐? 얘는 펄스파입니다. 쭉
쭉쭉 이렇게 전파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파의 예가 뭐냐? 라디오, 우리 FM 라디오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속파. 그리고 펄스파는 뭐가 있을까요? 엑스레이 같은 거 한번 쫙 하는 거죠. 예. 그럼 엑스레이 원리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엑스레이를 쫙 밀면은 여기 갈비뼈가 있으면 갈비뼈 부분이 이제 이 살만 있는 데하고 갈비뼈가 있는 데하고 약간 그 음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밀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쭉 이제 전파를 쏘면은요, 땅굴이 있는 부분의 수신기에서는 신호가 빨리 도착합니다. 또 그럴 것이 땅굴 안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니까 공기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리고 이 안반에서는 그거보다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여긴 빨리 도착하고 여기 늦게 도착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땅굴이 동그랗게 있으면 이와 같이 약간 둥그스름한 그 표시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굴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팸스 측정 결과와 CW 측정 결과 두 가지 장비에 동시에 땅굴 신호가 포착됐다. 뭐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지금 땅굴 다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팸스에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막 그 흥분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땅굴 탐사 제3 땅굴 발견 이후 11년 만에 이런 게 처음이에요. 예, 이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뭐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땅굴 찾았다. 이제 이래가지고 막 그냥 극도로 이제 흥분된 상태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팸스를 이제 했는데 이 팸스 앞에서 제가 마침 이 약간의 눈발이 그다음에 이제 날렸는데 그 눈발 속에서 이제 찍은 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장소는 다행히 조금 넓게 이렇게 공간이 확보된 지역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시추공들이 쭉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뭐 전화 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면 득달같이 그 미군 차량들이 지원을 나왔거든요. 제가 전화로다가 항상 이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펑크하우서 프레스턴 L 펑크하우서거든요. 프레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펑크하우서는 그 캔들 하우스, 그러니까 등대지기라고 하네요. 이게 독일 말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 조상이 등대지기였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크라토빌인데 저하고 있을 때도 이제 물론 있었던 분이죠. 제가 전방에서 있을 때 굉장히 성실하고 알래스카대 지질학 석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비행사 활동을 했었는데 그 챌린지호가 폭발하면서 이 사람은 챌린지호 다음에 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지 못하고 그 계획이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게 됐는데 어쨌거나 TNT 반장은 이 펑크하우서 중령이었고 이 펑크하우서 중령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 팸스도 오고 뭐도 오고 뭐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어떤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굴 발견에 한층 더 가까이 갔다 하는 그 얘기까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터널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